찾기 대 트로이 목마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친윤 단일화 거래 의혹에 한동훈 맹공, 국힘 당권 신경전. 네. 지금 현재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죠. 개혁신당의 이동훈 공보단장이 자꾸 친윤 의원들이 나한테 연락을 해서 당권 줄 테니까 우리 단일화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직접 글을 SNS에 공개적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이 한동훈 후보는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SNS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친윤들 다른 당의 국민의힘 당권 주겠다고 당권 거래 제안했던 폭로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친윤들은 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입장도 안 내고 있어요. 못 내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올렸어요. 그리고 4시간 뒤에 또 올립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승리를 위한 단일화에는 찬성하지만 친윤 구태들의 숙주 찾기용 단일화는 반대입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네. 이거 친윤들 지금 숙주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저런 모습은 국민의힘이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선 과정에서는 모두가 축제처럼 그 자당이 낸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래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당연한 책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당권을 운운하면서 계속 자당 후보에게 해가 가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저것은 선당 후사의 면목이 아니고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자꾸 혼나고 국민들에게 꾸중 듣는 이유가 저런 이기적인 모습 때문인데 한동훈 후보는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려는 유세에 나섰으면 저런 말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인 행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저렇게 자기 캠프 쪽에서 계속 지지자들 쪽에서 얘기가 나오려면 유세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저렇게 말이 나오게 하고 하는 것은 한동훈 후보가 그래도 정치를 몇 년 하셨고 당대표까지 지내셨고 비대위원장까지 하셨는데 저런 모습이 나오는 것은 스스로 막아야 하는데도 본인이 앞서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국민의힘이 아직도 너무 정치 초년병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정치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번에 저런 말씀이 나오고 저런 지지자들의 한 후보 지지자들에서 목소리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저는 저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당권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지금 앞서 나가서 지금 자신의 정당은 궁극적인 목표가 집권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집권을 코앞에 두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당장 중단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마 그 국민의힘 지지층도 그렇고 여러 국민들의 공통된 바람일 겁니다. 지금 말씀은 다 잘못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어디 지금 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당권 그 이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라면서 친윤도 잘못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 대표를 했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문제를 수면 위로 얘기해서 비판하는 이런 문제도 좀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최창현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는데 네. 친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좀 봐요. 이 당권 얘기 나온다는 자체가 이게 나오지 말게 했어야죠. 지금 보세요. 이건 저의 추정인데 자꾸 이제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얘기하는 건 이제 물론 승리를 위한 거겠죠. 선거 승리를 위한 것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그동안의 국민의힘 친윤들의 행태를 보면 한동훈 배제라고 계속 봐요. 한독수 전 예비 후보를 전 총리 끌어들였던 것도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패착의 단초였는데 전 그것도 제 생각에는 한동훈이 배제하려 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거기에 편승했던 거예요. 단일화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최종 결선에서 이겼던 건데 그때 이게 뭐가 흐트러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를 굳이 띄우면서 김문수로 가 이런 생각보다는 한덕수 띄우면 이 친윤 그룹들은 특히 특정 지역으로 해가지고 대선 이후에 결과 만약에 안 좋더라도 자신들의 당권 같은 거, 기득권, 공천권, 내년 지방선거 이런 것들 이제 생각해서 씀직해요. 거기에 이제 초점은 한동훈 배제예요. 저는 뭐 그렇게 추론을 해요.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하고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누가 당권이 이렇게 하냐고요. 근데 이제 저희 지금 한동훈 대표 전 대표 얘기처럼 입장도 안 낸다 못 낸다는 거 보니까 부인도 안 하더라고요. 뭔가 그런 팩트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친윤의 주류들은 어쨌든 한동훈은 안 돼. 절대로 안 돼. 한동훈이 되면 우리 다 밀려나. 라는 당내 지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게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친윤들이 대호각성해야 돼요. 저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죠. 한동훈 전 대표에게. 그러면서 선거를 도와달라고 또 안 도와주면 안 도와준다고 뭐라고 그러고 도와서 지적을 하면 빨리 고칠 생각 안 하고 왜 이렇게 하면 돕지 말아라 얘기하고. 전 참 국민의힘이 아주 망하는 길로 골라서 가고 있다 아주. 뭐 아까 지지율 몇 개 올라가는 게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네. 제가 볼 때 정말 이해 안 가는 정당입니다.
정말로 제가 87년 이후 이 정치를 봐왔지만 저런 정당 처음 봐요. 정말. 네. 네. 굉장히 지금 세게 비판을 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고 87년 체제 이후에 이런 정당 처음 본다라는 표현까지도 지금 하셨습니다. 근데 말씀은 한동훈 전 대표도 잘한 건 없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말을 하게끔 친윤들이 먼저 당권을 제안을 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원인 제공을 한 친윤이 우선적으로 더 문제인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친한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지금 기득권을 친윤들이 딱 쥐고 있겠다. 우리가 절대 당권 내줄 수 없어. 이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당권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다음 총선에서 자기들이 쓸려 내려갈까 봐 개혁 반대 세력으로 해서 쓸려 내려갈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자기들 생존, 숙주를 계속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윤들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라 협상이라는 것 자체는 저희가 이미 돼도 정치 협상은 언제든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어떤 조건을 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당권 거래를 합니까? 그건 당신 아닙니까? 그게 특정 정치인들이 논의한 사안입니까? 네. 지금 박정은 의원 그리고 정현욱 의원의 얘기를 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얘기는 이런 거죠. 지금 다음 총선에서 자신들이 쓸려 내려갈까 봐 자꾸 당권을 얘기를 친윤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당권을 거래할 수가 있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당심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거래를 하는 겁니까? 정치인들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최경철 위원님. 윤석열 당시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도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를 하면서 중간에 당시 장제원 비서실장이 안철수 후보가 당에 뿌리를 내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죠. 그래서 그때 세간에 나왔던 얘기가 안철수 후보한테 사실상 당권을 약속한 거 아니었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상 안철수 후보 지금 우리 당의 뿌리를 명확하게 잘 내렸다라는 평가는 못 받고 있어요. 근데 당권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이게 가능하긴 한 거냐라는 거죠. 이게 단일화 협상에서 보상 협상은 구체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이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안철수 의원한테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네. 인수위원장도 하셨고 단일화 대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일화 여파로 그 인수위원장도 하셨고 뭐 좀 여러 가지로 혜택을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인수위원장하고 열심히 했는데 네. 인수위원장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 말을 별로 안 들으시길래 그냥 뭐 그 이후로는 별로 뭐 그쪽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상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한 보상이 실현되기까지 여러 가지 난관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잘못 약속했다가 큰일 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당권 거래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주는 쪽에서도 그렇고 받는 쪽에서도 그렇고 그걸 믿겠습니까? 당권이 그러면 슈퍼마켓에서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추상적인 것인데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한계 의원들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치의 기본을 모르는 일이다. 좀 자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는 쪽도 받는 쪽도 그런데 마지막 말씀은 친한계 의원들이 좀 자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현재 당권 거래라는 것 자체가 일이 벌어지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보상적인 얘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동안 많은 선거와 단일화를 봐왔을 때 사실상 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느냐라는 건데 지금 뭐 친한계 의원들 자중하셔야 된다. 안 되는 걸 갖고 어차피 알면서 왜 그러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제가 여기 이렇게 빨간 옷 입고 입원 달고 호구처럼 나선 건 저 친윤 떨거지들의 호구가 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호구가 되기 위한 겁니다. 아직도 저 구태 친윤들은 제 탓을 하고 싶어합니다. 대선 앞두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일 교수님. 예. 아니 왜 맨날 나보고 뭐라 그러고 내가 뭐 하면은 한다고 뭐라 그러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뭐 하면 나보고 책임지라고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호구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저도 아까 그 말씀 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글쎄요, 또 이제 국민의힘의 또 이른바 친윤 인사들이 보기에는 아니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자기 정치하느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법도 해요. 근데 이렇게 좀 구조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 친윤과 친한의 지금 이 권력 갈등 관계, 뭐 권력 투쟁이라고 얘기하기도 남사스러운 얘기인데 이게 아주 구조화 됐어요. 고착화됐어요. 이게 고착화돼가지고 제가 볼 땐 그래요. 친윤이 대폭 양보해야 돼요. 사실 보세요.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선거인데 비상계엄에 대해서 친윤들의 태도가 뭐였습니까? 그게 좀 조금 희석돼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모두의 그런 얘기 나눴던 거였잖아요. 여론조사가 뭐 약간 바뀌고 있다 네. 이렇게 나눴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 저변에 몇 명이 흐르는 게 탄핵이에요. 계엄이고. 근데 거기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다 천만에 그게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어느 기사 보니까 저기 한동훈 전 후보가 김문수 후보 지금이라도 바꿔야 된다. 그럼 이깁니다. 뭐 이러니 그거 따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왜 자꾸 지금 지금 후보는 한동훈이 아니고 김문수가 후보예요. 근데 뭐 자꾸 한동훈 얘기를 하냐고요. 김문수 후보가 결단력을 가지고 실행에 옮겨야 돼요. 김용태 위원장이 백날 얘기에 아무 소용 없습니다. 후보 입장에서 한마디 딱 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언론이 대서특필할 것이고 흐름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놔두고 자꾸 한동훈이 어쩌다 뭐 친한이 문제가 있다. 이거는 선거 치르겠다는 정당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정당 처음 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런 정당 처음 본다라는 말씀이 또 나왔네요. 네.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를 하고 계세요. 네. 지금 이 친한을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를 얘기할 게 아니라 친윤이 잘해야 되고 특히 김문수 후보가 결단을 딱 내리고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나경원 의원이 이 대선 후보 경선에도 나갔었죠. 나경원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당대표 지내고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인사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 아닙니까? 이재명의 트로이 목마가 돼선 안 됩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최 교수님, 지금 나경원 의원은 어쨌거나 대통령 후보로 나섰고 경선에서 졌다 그러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재명 이 후보의 또 트로이 목마 같은 역할을 하면 됩니까? 라는 지적이에요. 나경원 의원의 저 말을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이재명의 트로이 목마를 누가 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세요. 다 지나갔습니다만 그 탄핵 국면에서 얼마나 나경원 의원이 탄핵을 반대했어요. 제가 볼 때 이거 저희 개인 생각이에요. 저는 그러한 게 나경원 의원 같은 그런 행태, 나경원 의원을 꼭 제가 지목하는 건 아니지만 나경원 네. 의원 같은 그런 유해 행태가 그게 바로 이재명의 트로이 목마예요. 그래서 선거가 불리한 구도로 간 거예요, 국민의힘이. 자신들 반성을 안 하고 자꾸 한동훈 전 대표에게, 한동훈 전 대표 분명히 개헌 반대했잖아요. 탄핵 일관되게 찬성했고. 그게 제대로 된 국민 민심에 부응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책임감 있는 모습은요, 친윤 중진들이 보여야 됩니다. 저 말에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네. 이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재명의 트로이 목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니었느냐. 과거형도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트로이 목마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최경철 위원님. 경선의 앙금은 경선에서 끝내야 됩니다. 한동훈 후보가 지금 경선에서 화가 난 것을 지금 화풀이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경선을 붙었습니다. 누구나 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뭐 이명박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 최태민 목사까지 막 끌고 나오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 졌습니다. 그래서 대세론이 깨졌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전당대회에서 경선 승리자가 발표되는 순간 얼굴이 흑빛으로 순간 변했습니다. 그러나 1초 만에 이명박 후보의 손을 잡고 같이 손 올리고 승복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경선입니다. 경선 물론 그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굴러온 돌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에 박힌 돌이었는데 그렇게 역전을 당하면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죠. 하지만 경선은 거기에서 끝내고 본선이 치중하는 결국에는 대권을 이명박 대통령이 잡았지 않습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가 정치 오래 하시려면 조금 인내심을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얘기가 내부로 불똥이 튀어서 친윤 친한에 다시금 뭐 제 3라운드인가요? 4라운드인가요? 다시 한번 불똥이 튀었다라는 거죠. 이 불똥이 사그라들지 더 큰 불로 번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